No. No. Yes. 이 근처에 갔을 때 응징하는 고양이가 사료상? Yes.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 고양이 문제 행동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송인. 반려동물 제품 개발 컨설턴트. 책을 쓰는 작가. 세미나와 강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수의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제 별명은 미아홍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연차로 하면은 올해 14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세요? 어떤 집사냐면요. 하루에 일어나서 6끼 챙겨주고요. 오늘 눈 같은 설날입니다. 아침 첫 끼 습식이랑 유산균 사냥놀이 해주고요.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주고 있는 거의 몸종 같은 그런 집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 한참 되게 그 유명한 수의사분의 어떤 연구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면서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점수가 딱 수의대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점수였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내신이라던가 또 수능 점수도 중요하고요. 수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처음에 2년간 수의예과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본과 과정, 수의과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돼서 최종 4년간의 수업을 듣게 돼서요. 6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마지막 국시, 국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수의사라는 면허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크게 보면 내과와 외과 진료로 나눠지게 되고요. 외과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취와 수술, 외과적인 어떤 치료, 뭐 정형외과적인 부분 아니면 뭐 내부 장기라던가 피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과적 관리를 해야 되는 파트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수의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과 파트, 감기라던가 뭔가 약을 처방하고 약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진단 파트는 직접 진료를 보지는 않지만 뭐 CT, MRI, 엑스레이 판독,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환자가 어디가 정확히 지금 문제가 있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활 파트, 노령견, 노령묘가 늘어나고 근육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발치가 아니라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또는 임플란트 시술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에 대해서도 더 특화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과가 더 세분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수의사들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점점 더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일을 하게 되고요. 오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녁 동안, 야간 동안에 뭐 입원하게 된 아이들, 응급으로 내원한 아이들 인수인계 받고 입원한 아이들 각각 상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다미는 지금 한 달 전쯤에 구조됐던 고양이인데 오늘 오후에 드레싱 할 거고요. 다미 같은 경우에는 교상으로 피부 물려서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제 고양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염된 상태라서 앞으로도 이 합병증 관리를 잘 해야지만 완벽하게 지금 수술한 부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수술하고 오늘 첫 번째 드레싱이죠. 아픈 거 아니다.
일단 피아에는 지금 추가적인 삼출물은 없이 잘 유지되고 있네요. 괜찮아. 그래. 됐다. 오전 처치가 끝이 나고 나면 입원 환자들 상태에 대해서 차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 진료를 보게 되죠. 얘가 이제 쉬를 하거나 스프레이를 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혼내듯이 얘가 막 갑자기 하는데 이제 성묘가 됐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얘가 이제 사람 하나가 되고 나니까 얘도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배뇨실수라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영역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라는 치킨인데 걔가 얘 아빠랑 7시가 되면 다들 분주해집니다. 낮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궁금한 부분이 생겼을 때 다른 수의사, 인수인계 받은 수의사가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차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즐거운 퇴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아픈 동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보호자를 하고 나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을 고치는 데 있어서 되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냉철해야 되는 순간에는 냉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수의대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의사는 소아과 의사와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관찰하고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만 그 다음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수의사라는 직업은 일반적인 그냥 의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고 결코 만만치 않은 직업입니다. No! 수의과 대학에 같이 다니던 동기들 중에 40대 후반 동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의과 대학 윤영제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만 패스하게 되면 어떤 나이에도 수의사는 될 수 있습니다. Yes! 저는 사실 수의사를 하다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지금도 고양이가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재채기, 콧물, 기침을 하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저한테 뽀뽀를 하면 저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상태가 너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수의사 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수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예민한 동물, 아픈 동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앞발에, 이런 데는 이제 송곳니, 뒷발에 긁힌 상처는 좀 더 이렇게 두툼하고 정말 뭐 셀 수도 없이 다치고요. 수의사들한테는 영광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태어나는 거야. 아파서 왔던 친구들이 좋아져서 가는 게 사실 수의사가 가장 보람감을 느끼는 순간이라서 뭐 고양이들은 좀 화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태어나는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20년) 전 수의사는 대동물 수의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동물 수의사라는 거는 뭐 소를 보통 뭐 인공 수정을 한다거나 소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앞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수의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사람 편의적인 부분에서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고양이가 쓰기에 편리하지가 않잖아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긁다가 결국은 이거 다 이게 먹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이렇게 행동학 기반으로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야지 애들이 집에서 이제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야, 이거 1시간 놀 수 있겠다. 제품이 개발되는 부분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헬스케어라던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동물보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는 정식 직업이 돼서 자격증이 나올 예정입니다. 단순히 수의사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간호사와 같은 직종 자체가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사육사라는 직군도 있습니다. 동물원 같은 데서 동물들을 보살피고 케어를 해주는 것. 요새는 펫택시라고 해서 그런 택시를 운행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또는 뭐 반려동물 카페라던가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경우라고 하면 다른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 가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털빗기, 사냥놀이 이런 여러 가지 케어들을 제공하면서 좋아하는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죠. 저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